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실전 문제 풀이는 3개의 레벨, 초식 레벨, 내공 레벨, 레전드 레벨로 구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문제로 구성된 내공 레벨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공 레벨 8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과 동일하게 가장 적합한 답 하나만 선택하는 최선 답형 시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정답과 해설은 한 문제 단위로 제공합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순발력, 2. 계산력, 3. 진압력, 4. 통제력, 5. 지구력. 1번 문제 정답은 3번 진압력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시간, 장소, 사람에 관한 기억을 인식하는 기능을 진압력이라고 합니다.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난 과거 시절 경험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시간에 관한 진압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1번,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 순발력이 좋아지나요? 2번, 계산력이 좋아져요? 4번, 통제력이 좋아져요? 개구리 울음소리 듣고 어린 시절 얘기하면 지구력이 좋아져요? 이러한 능력들은 지난 과거 어린 시절 이야기와 전혀 무관한 능력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1.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2번 문제 정답은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입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불만을 호소할 경우 터무니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픈 사람과 누가 맞는지 싸우나요? 설득하나요? 다시 그러면 안 된다고 윽박지르나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영어로 엠퍼시라고도 하는 공감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의 시각과 느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요양보호사님 최고. 멋있어요. 아니지만 일일이 간섭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공감력 최고입니다. 정답입니다. 2번,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번,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번,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아픈 대상자에게 하소연해서 뭐해요? 이러한 말은 대상자를 존중하고 대상자와 공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하여 푸념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2.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에게 물어보고 갈게요. 4.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3번 문제 정답은 5번.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제가 대상자에게 자신의 업무 시간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 시간 인지와 함께 업무 시간 이외에는 다른 일들이 있어 대상자의 요청을 들어드릴 수 없고 업무 시간 이외에 도와드리는 것은 요양보호사 근무규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5번,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답입니다. 1번,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2번,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어도 되는지 센터장님에게 물어보고 갈게요. 4번,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이러한 대답들은 업무 시간에 한하여 대상자를 도와드릴 수 있다는 원칙과는 상관없는 주관적인 대답으로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4.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4번 문제의 정답은 5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입니다. 1번,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대상자와 대화를 할 때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상대방과의 거리가 2m 이내에서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합니다. 옆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2번,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음악회 갔나요? 대상자는 잘 못 듣는 분입니다. 입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3번,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면 더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4번,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보청기 사용자에게 잘 들리는 거리는 1m에서 2m 정도입니다.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소리떨림이 있어 듣기 힘들어요. 5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정답입니다. 소리를 들을 때 시각은 청각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입모양, 표정, 제스처 등이 대화할 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준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보행장애 대상자 4. 지남력장애 대상자 5.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 5번 문제 정답은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문제에서 첫 번째 예시로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볼 수는 있는 대상자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말로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 표현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입니다. 세 번째 예시에서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준다고 했습니다. 말을 전혀 못하는 대상자는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언어장애 대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언어장애 대상자. 6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나요? 2.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3.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4.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5.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것을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6번 문제 정답은 2번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입니다. 김치전을 부쳐 먹는 것은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는 것을 통해 대상자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번,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나요? 뭘 물어요? 그냥 생각났어요. 2번,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정답입니다. 대상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부침가루 사러 외출도 하고 김치전도 부쳐 먹고. 요양보호사님 만세. 만세. 만만세. 3번,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혼나긴 왜 혼나요? 괜찮아요. 4번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누가 요리한다고 했어요? 김치전 부치고 싶다고 했지. 김치전 부치고 싶어 한다는 본질만 생각하면 됩니다. 요리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5번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것을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대상자가 애언가이군요. 김치전과 비는 관계가 없어요. 7번 문제입니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7번 문제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입니다. 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를 막으면 산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질식 상태에서는 기도를 확보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식 시에는 큰 기침을 하여서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기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등 두드리기를 시행합니다. 손가락을 넣어 빼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하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을 먹이는 행위도 절대 안 됩니다. 완전 기도 폐색이 된 경우에는 피부색이 푸르고 창백하게 변하게 되며 목을 움켜잡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전형적으로 보입니다. 기도 폐색이 확인된 경우에만 시행하는 응급처치법이 하임리히법입니다. 하임리히법은 그림과 같이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1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입니다. 2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절대 안 됩니다. 3번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머리를 뒤로 젖히면 뱉어낼 수가 없어요. 4번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이물질이 기도를 막은 상태이므로 심호흡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하임리히법입니다. 정답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뜨려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8번 문제 정답은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입니다. 1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정답입니다. 다른 신체와 비교했을 때 손과 손가락에는 감각신경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화상을 입었을 때 통증이 심하고 부어오르게 됩니다.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주는 것은 적절한 응급조치입니다. 2번 물집을 터뜨려준다. 안 됩니다. 병원서도 터뜨리지 않아요.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물집을 터뜨리거나 피부를 건드릴 것이 아니라 화상을 입은 직후 수돗물을 이용해 화기를 내려 화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화기를 가라앉힌 후 멸균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손가락을 감싼 채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휴지는 안 됩니다. 4번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안 됩니다. 세게 흐르는 물의 충격에 의해 상처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돗물이나 차가운 물에 담그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5번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웬 치약?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9번 문제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칼돌기를 압박한다.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 압박은 분당 70회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4.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 압박대 이완의 시간 비율이 70대 30이 되게 한다. 9번 문제 정답은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입니다. 1번 칼돌기를 압박한다. 칼돌기는 흔히 명치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복강 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칼돌기는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압박 부위는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가 닿는 위치입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정답입니다. 힘으로는 안 됩니다. 체중을 이용해야 합니다. 3번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합니다. 4번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약 5cm입니다. 5번 압박대 이완의 시간 비율이 70대 30이 되게 한다. 50대 50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1번 패드 부착, 제세동 시행,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2번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전원 켜기, 제세동 시행, 가슴 압박. 3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가슴 압박. 4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제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5번 제세동 시행,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10번 문제 정답은 3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가슴 압박 순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기장치입니다. 전기장치는 무조건 전원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은 전원 켜기입니다. 1번 전원 켜기. 전원을 켠 다음에는 심장에 전기 신호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냥 전달되나요? 패드를 부착해야죠. 2번 패드 부착입니다. 2번 패드 부착. 전원 켰고 패드 부착했으니 자동 심장 충격기가 일을 할 것입니다. 바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3번 심장 리듬 분석입니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심장 리듬이 분석되면 제세동 즉 심장의 미세한 진동을 제거합니다. 4번 제세동 시행입니다. 4번 제세동 시행.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시행하므로 그 사이에 가슴 압박. 5번은 가슴 압박입니다. 5번 가슴 압박. 1. 전원 켜기. 2. 패드 부착. 3. 심장 리듬 분석. 4. 제세동 시행. 5. 가슴 압박 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